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백악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할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본다는 미 고위 정보 당국자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와 한국 방문에 앞서 24일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서 생일 축하 편지를 받은 사실을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관계를 맺고 있고 이것이 김 위원장과의 외교의 문을 열어두며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이 제거되길 원하며 완전히 검증 가능한 북한의 비핵화, FFVD를 바란다는 점을 명확히 해왔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매우 우호적인 생일 축하 편지를 보냈다며 북한이 밝은 미래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Iran potentially has a phenomenal future. And I say that about North Korea too. I've said it about North Korea. I think North Korea has a phenomenal future.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일정도 일부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29일 한국에 도착하며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비롯해 다양한 양자 간 회동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두 정상은 북한의 최근 상황을 주목하고 의견을 교환할 것이며 이번 방문은 미한 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DMZ 방문과 관련해선 여전히 조율할 많은 것들이 있으며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방한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날 계획은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정보국의 로버트 애슐리 국장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내부적으로 김정은이 비핵화의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여전히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에도 댄 코츠 국가정보국 국장도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핵무기 생산 능력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비핵화 진전을 위해서는 핵물질 추가 생산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영구 동결해야 한다고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특보가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위해 유연한 접근과 실무 협상을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과거 제네바 합의 등 북한과 여러 차례 협상을 벌였던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특보는 24일 BOA에 영변 핵시설 폐기는 북한이 취해야 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로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핵물질 추가 생산 동결과 함께 장거리 미사일 시험 중단을 영구 금지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They should turn their current moratoriums on long-range missile testing and nuclear testing into permanent prohibitions. Would be a very substantial measure and worth paying something for. 아이논 전 특보는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영변 이외 시설의 핵 동결까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북한이 이런 입장을 고수하면 더 이상의 핵 협상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단계적 접근법에 대해 유연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s important that Washington become more realistic. I think it is necessary to compensate the North Koreans at each step of the way. 그러면서도 북한이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의 가치만큼만 보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아이논 전 특보는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요구한 것처럼 영변 핵시설 폐기와 유엔 안보리 핵심 제재를 맞교환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은 것이고 또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거절한 것은 옳았다는 겁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영변을 대가로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개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을 제안해 북한을 회유했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재개된 정상 간의 친서 외교의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Most recent Trump letter was positive, but we don't know whether the North Koreans are simply flattering President Trump or whether they believe that his letter could unlock the door. 아이논 전 특보는 실무 협상을 통해 여러 제안과 옵션을 논의한 뒤 국무부와 외무성 간의 고위급 회담을 갖고 정상회담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6.25 전쟁 발발 69주년을 맞은 25일 서울에서는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북한의 전쟁 범죄를 규탄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인 납북자뿐 아니라 전시 한국인 납북자 문제를 북핵 협상 의제로 포함시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납치된 남한 민간인 가족들로 구성된 6.25 전쟁 납북 인사 가족협의회가 25일 서울 광화문에 모여 북한의 민간인 납치를 규탄하고 북한의 법적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6.25가 70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북한인 전시 납북 범죄에 대해 시인도 사죄도 없이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6.25 전쟁 때 납북 희생되신 분들을 대한민국이 다 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첫째는 기억이 필요해요. 또 남북 미북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대화 분위기 속에서 한국인 납북 문제를 국제사회에 더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한 번도 보지 못한 납북 피해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나온 손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북한과의 대화 중에서도 특히나 그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거론을 하고 있고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남북 간에 그 이러한 화해 무드가 조성되기 전에 이러한 대규모 납북 범죄 문제가 해결되려는 시도가 없는 이상 어떤 평화도 무의미하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가족회 측은 전시 6.25 전쟁 납북자 수는 10만여 명이고 과거 정부에서 결정자로 확인된 인원은 4,77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가족들이 이미 세상을 떠나 이 문제가 잊혀지고 있다며 젊은 세대들을 위한 기록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이전에 북한에 의한 범죄 피해 문제를 해결할 것과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위협하는 핵폐기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들었습니다. 가족회는 북한의 6.25 전쟁 납북 범죄를 규탄하고 정부 차원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청와대 민원실에 전달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이 한국전쟁 69주년 기념일을 맞아 미한동맹과 자유수호를 강조하며 이날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의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25일 아침 공식 트위터 계정에 한국전쟁 기념일은 동맹군의 이타적인 용맹함과 과거와 미래 침략으로부터 자유를 지키려는 미한동맹의 의지를 상기시켜주는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날의 역사는 잊혀지거나 왜곡돼서는 안 되며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전 세계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한국 담당 과장이 현재의 한일 관계는 좋지 않다고 지적하고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간 협력과 관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의 조이 야마모토 한국 과장은 24일 미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주최한 행사에서 미국과 한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야마모토 과장은 특히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매우 중요한 동맹들로 한일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이들 동맹이 강력하지 않으면 솔직히 말해 한일 간 관계가 좋지 않으면 북한과의 협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 행정부는 한일 간 갈등 해소에 관여하길 원하지만 자칫 누구 편을 드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위험 부담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예로 들며 양측이 역사적 이슈들을 해결해 나가길 독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북한에서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일으키는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의 양성자가 8,000명 이상이라는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25일 보건 분야 연구자들을 위한 사전 출판 사이트 매드 아카이브에 게재된 추정 통계를 인용해 북한 내 HIV 양성자는 2018년 기준 8,362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통계는 북한과 미국 연구진이 올린 연구를 토대로 추정된 수치이며 지난 1999년 1월 첫 감염자가 나왔고 이후 감염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HIV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인데 이 북한이 그동안 에이즈 환자가 없다고 주장해온 것과는 상반되는 연구 결과입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을 향해 부탄가스를 싣고 승용차로 돌진해 들이받은 사건이 발생해 한국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이 한국 서울 종로경찰서는 25일 오후 5시 45분쯤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향해 승용차로 돌진한 40살 박모 씨를 붙잡아 특수 재물 손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승용차를 몰고 대사관 앞 도로를 지나가다 갑자기 방향을 틀어 정문을 들이받았으며 자동차 안에서는 박스에 담긴 부탄가스 캔 2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도주 우려가 있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